네, 1학기 기말고사에서 52점이었고 네. 이번에 얼마 전에 3월 고2 첫 모의고사에서 1등급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치동 델탑수학원장 장지은입니다. 고등부 팀장 최기열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작년에 맡아서 가르쳤던 숙명여고 1학년 여학생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점수죠. 네. 몇 점이었을까요?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네. 52점이었는데요. 네. 2학기 중간고사에 와서 16점 상승해서 70점대에 진입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네. 그러면 이 아이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유학생의 경우에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 꽤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네. 특히 대치동 여고생들한테서 많이 보이는 경우 같아요. 네. 그러면 자세히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일단 학생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과목들은 굉장히 성적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암기 과목 같은 것들은 다 네. 1등급이 나오는 상태였고요. 네. 작년 기준이라서 네. 9등급제의 1등급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아이 특징이 열심히 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을까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덕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 학생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그게 수학에는 맞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꼼꼼함이 좀 문제였습니다. 그럼 꼼꼼함은 사실 상위권의 덕목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사실 모든 과목에서 공부나 뭐 어른이 일을 할 때도 꼼꼼함은 참 중요한데요. 네. 이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꼼꼼함은 필기 강박으로 이어지는, 필기에 집착하는 면으로 이어지는 경우였어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공부 방법이라는 건 그 과목에 맞아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설명해준 문제풀이나 자기가 배운 내용을 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정말 세세한 계산 과정까지 전부 다 예쁘게 아주 잘 정리해서 필기하려고 하는 강박이 있었어요. 아마 공감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대치동에 이런 아이들이 좀 많죠. 네네네. 네. 공부한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필기도 예쁘게 하고요. 그리고 특히 여학생들이 정리를 되게 깔끔하게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거기에 되게 많은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효율을 많이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다른 문제점은 없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 과목은 되게 잘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학생이 기본적으로 머리가 나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암기력은 타고난 편이었고요. 그래서 세세한 내용들이나 디테일들에 집중하는 면만큼이나 그것들을 실제로 암기하는 능력도 되게 좋았어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모든 문제의 문제풀이 과정이나 네. 답까지는 심지어 외우는 경우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좀 착했습니다. 착하다는 게 문제가 되나요?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좀 착한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네. 대신 수학은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네네. 이게- 약간 뺀질이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딱 뺀질거리는 학생이었는데 네. 특히 이런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네. 문제를 맞췄다는 것 자체보다도 네.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출제 의도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가 중요한데 네. 저는 좀 잔머리를 굴리는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하면 숙제를 빨리 끝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시간을 덜 들이고 똑같은 양만큼의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네.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내가 제일 귀찮고 더러운 계산을 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빠른 방법으로 답까지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편이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학생의 경우에는 너무 순하고 착하고 수능적인 성격이라서 네.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나 정보를 쓱 흘리더라도 네. 전략적인 태도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훈화 말씀 듣듯이 넘어가는 편이었어요. 네. 제가 이 아이도 가르쳤기 때문에 네. 어떤 스타일인지 좀 눈에 보이는데요. 네. 혹시 이 아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또 해보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씩 각각 솔루션으로 바로잡아 갔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일단 필기를 너무 강박적으로 집착적으로 하는 경향은 필기량을 일단 대폭 줄였습니다. 학생한테 제일 핵심이 되는 자기가 이것 때문에 문제를 못 풀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깨달음 한 가지만 딱 요약을 해서 필기하도록 했어요. 네. 그 힘들어하진 않았나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했습니다. 학생이 워낙 꼼꼼하고 네. 특히 암기 과목에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네.
자기가 덜 쓰면 그만큼 그게 기억나지 않을 텐데 나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사실 기분은 그렇게 드는데 네. 오히려 공부 효과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필기를 처음에 하던 방식으로 다 쓰게 되면 오히려 학생이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손만 바쁘지. 핵심은 고민이네요. 네, 그렇죠. 처음에 필기를 할 때 이 중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지를 고민하면서 1차적으로 요약하는 과정에서 복습이 한번 되고요. 네. 두 번째로 그렇게 부분만 남아있는 필기를 보면서 디테일들은 자기가 붙여나가게 되죠. 살을 붙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두 번째로 2차 복습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를 외우는 것 또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학생이 전부 다 네. 문제를 외워야지 마음을 먹고 외우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네. 머리가 좋고 암기력이 특히 이렇게 세심한 거에 신경 쓰는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네. 자기가 의도치 않더라도 잘 외우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제가 억지로 못하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을 좀 더 하자고 생각을 하고 네. 이 학생한테 나가는 오답 복습 과제는 전부 다 문제를 변형 문제로 내줬습니다. 이 아이만을 위해서요? 네, 선생님이 애가 한 명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매번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네, 근데 사실 학생한테 필요한 방법이 이거밖에 당시에는 떠오르지 않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 저도 좀 학생이 자꾸 외워버리니까 네. 오기가 생겨서 이렇게 외워도 소용이 없는 문제들로 핵심 원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내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매번 변형 문제로 학습지를 내줬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우셨을 텐데. 네, 사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수학의 가장 중요한 면이기도 하죠. 수학 네. 공부를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파트이기도 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기가 좀 네. 이거 싫은 것도 있는데요. 안 하시겠다는 거 제가 쫄라서 갖고 왔거든요. 좀 풀어주시죠.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학생 네. 손을 제가 묶어놨습니다. 네,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네, 물리적으로 묶어놓은 건 아니고요. 네. 학생이 잘 따라주기 때문에 네. 억지로 진짜 손을 묶어놓은 건 아니고 학생이 문제를 보고 네. 손부터 나가는 경향이 좀 강했거든요. 이게 전략적 고민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등부나 이렇게 계산 많은 것도 보면 애들이 정말 경주마처럼 막 푸는 애들 있거든요. 100% 실수납니다, 그거. 그래서 멈칫멈칫 시간을 조금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풀어야 될 네. 것 같은 감각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네. 어떻게 답까지 갈지를 예측하는 과정,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이 없으면 사실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문제는 그걸 배우려고 푸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마처럼 푸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건 결과적으로 공부가 너무 잘 돼서 편하게 풀었는데 경주마처럼 빨리 푸는 게 좋은 거지, 공부가 잘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속도에만 집착한다거나 보자마자 손이 나가서 수식을 뭐 하나라도 써야 될 것 같다는 강박이 있는 친구들은 수학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너 그거 바로 풀지 마! 라고만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풀이 전략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손부터 나가는 걸 막아야 했기 때문에 학생한테 행동으로 일단 처음부터 손이 연필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고요. 문제를 먼저 읽고 충분히 주어져 있는 조건들이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다면 네. 그 조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먼저 머릿속에 예측을 하도록 했고요. 그렇게 예측이나 예상되는 접근 전략, 문제풀이 방법이 세워지면 네. 손으로는 그걸 맞는지 아니는지, 내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만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들으면서 근데 상위권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좀 하위권 친구들한테 어려울 것 같은? 근데 이게 사실 답을 암산까지 해서 구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 해야 하는 건 어떻게 풀릴 것 같다. 이 문제는 이 조건을 쓰면 이런 단서가 도출될 것이고 그걸 이용하면 이렇게 답이 나올 것이다 정도의 큰 얼개만 짜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학생이 처음부터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면 시중 문제집 중에 센 같은 거에 A단계 문제나 아니면 B단계 난이도 하 문제 같은 걸로 일단 먼저 습관을 들이고요. 이 습관이 잘 들게 되면 이후의 문제들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학생은 잘 따라왔나요? 네, 처음에도 네. 이 학생의 경우에도 이게 좀 어색하긴 했는데 머릿속으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한두 번 수업 시간에 교정을 거치고 나서는 잘 따라왔습니다. 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약간 주의사항은 이게 필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내 아이한테 맞춰야 되는 거. 그래서 아이부터 분석하시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쓸지 이런 케이스 이렇게 써야 되네, 이런 케이스 이렇게 써야 되네 한번
너무 또 저처럼 뺀질거리는 아드님들 두시는 어머님들께서는 네. 애가 잘하고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 네. 너무 안 쓰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진짜로 귀찮아서 손을 안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산을 하려다가 답이 틀리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네. 경우에는 막 일괄적으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분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분석이 혹시 어려우시다면 델탑스가 네. 어려우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정리하는 겸해서 위 아이 결과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학기 기말고사에서 52점이었고 네. 16점 정도 상승해서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71점대로 진입했습니다. 아, 네. 이거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인데요. 네. 사실 근데 학생이 이미 열심히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만 저희가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학생 잘 지내고 있나요? 네, 고1까지 저랑 같이 수업하고 졸업한 학생이라서 네. 이후에 어떻게 지내는지 저도 궁금했는데요. 네. 이번에 얼마 전에 3월 고2 첫 모의고사에서 1등급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안타까운이 아니네요. 네, 이제 상위권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성실한데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에 대한 케이스를 봤는데요. 다음번에 어떤 케이스를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본 학생의 케이스가 전형적으로 대치동에서 흔히 보이는 여학생 케이스였다면 다음 시간에는 남학생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네. 시험과 공부를 대하는 진지함이 없는 철없는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